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미라는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야. 우리 이혼하자. 25년 아내에게 던진 민준의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의사야. 교양 있고 재력도 있어. 정희 너는 그냥 평범한 주부잖니. 남편도 못 잡으면서 뭘 바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비웃었습니다. 저도 이혼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빨리 도장 찍어 주시겠어요? 상간녀 오미란까지 당당히 앉아 재촉했어요. 남편의 양복에서 묻어난 낯선 여자 향수, 주머니 속 청담동 피부과 카드, 그리고 클리닉 앞에서 목격한 남편과 오미란의 친밀한 모습. 2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배신당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사인할게요. 대신 마지막으로 제 서류도 하나 읽어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평범한 주부였던 윤정희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죠. 25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을 나섰어요. 남편 민준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향했죠.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식기들,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닦아놓은 싱크대, 냉장고에 가지런히 보관된 반찬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아침 식사 메뉴를 고민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된장을 풀고 애호박과 두부를 썰고 멸치 육수를 내는 동안 정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25살에 민준을 만나 결혼하고 딸 수연을 낳아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세월이었죠.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민준이 일어났어요. 정희는 이미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상태였죠. 갓 지은 밥, 따끈한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역시 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최고야.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 민주는 아침 식사를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죠. 무언가 멀어진 것 같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일이 많이 바쁘죠?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회사에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말이야. 당분간 퇴근이 좀 늦을 것 같아. 야근도 잦을 거고.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죠. 민주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죠.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놓고 가방을 챙겨주며 배웅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요. 응, 다녀올게.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어요. 정희는 닫힌 현관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혼자 남은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정희는 자신의 생각에 잠겼죠. 그날 저녁 정희는 민준이 입고 간 양복을 세탁하려고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입었던 재킷을 집어들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평소 사용하던 우디한 향이 아니었죠.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여성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정희는 재킷을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맡아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자 향수 냄새였죠.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정희는 중얼거렸지만 생각을 멈췄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르시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의 집안일을 점검하듯 이곳저곳을 살피곤 했죠. 정희야, 아침 먹었니?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정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가 차려놓은 상을 보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편하다. 민준이도 복 많이 받은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은 집안일이고 그것만 잘하면 돼. 다른 건 바라지도 말라는 뜻이었죠. 정희는 결혼 초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더 채워놓으라는 말, 민준의 양말이 낡았으니 새로 사라는 말, 손녀 수연이 공부는 잘하고 있냐는 말까지. 정희는 모든 말을 고분고분 들었어요. 반박하거나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민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했죠. 전화가 오면 누구의 전화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표정이 밝지 않았고 정희와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힘든 일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정희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민주는 피곤한 듯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늦게 귀가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며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결코 짖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당신 뭐 보고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재빨리 치웠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메시지 확인하는 중이었어. 업무 관련된 거. 정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거짓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셨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정희야,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정희야, 남자는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남편 잘 모시는 게 여자의 도리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이 정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주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정희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정희의 눈가엔 미묘한 걱정이 깃들었고 입가의 미소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정이 먼저라는 신념 하나로 버텼지만 그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른 아침 정희는 다시 일어나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벗어놓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오랜 습관이었죠. 혹시 중요한 서류나 영수증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민준의 검은색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주머니를 뒤적이던 순간 손끝에 작은 카드 한 장이 만져졌어요. 정희는 그것을 꺼내들었죠. 하얀색 바탕에 고급스러운 금색 글씨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청담 오미란 스킨클리닉.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부과 진료 카드였습니다. 뒷면에는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정희는 카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주는 피부과에 다닐 만큼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부 관리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 피부과에? 그것도 청담동에 있는 곳에?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것뿐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 민주는 한 번도 피부과에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정희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피부과 다녀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응? 피부과? 아니, 왜? 양복 주머니에서 피부과 카드가 나왔길래요. 청담 오미란 스킨클리닉이라고. 민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회사 선배가 추천해줘서 한두 번 가본 적 있어. 요즘 피부가 좀 건조해서 말이야. 별거 아니야.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정희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심만 커졌죠. 다음 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수연이 학교에 간 후 정희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을까요?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거리, 명품 매장들, 고급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정희는 이런 곳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한 소비는 최소화했었죠. 청담 오미란 스킨클리닉은 대로변의 고급스러운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정희는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건물 안으로 향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클리닉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정희는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여자는 민준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준과 여자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민준의 얼굴엔 정희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여자가 민준의 얼굴을 살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죠. 정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발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다시 클리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아까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세련되고 우아한 인상이었죠.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클리닉의 원장 오미란입니다. 어떤 시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오미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정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아, 네.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정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미라는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오미라는 정희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미소를 지었죠. 고객님, 피부 고민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여기 남자 고객도 많이 오나요? 오미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렇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간단한 상담만 받고 클리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본 건 아니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여자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주는 예전처럼 늦게 귀가했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아, 정희야. 아직 안 잤어? 민주는 피곤한 척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했지. 왜?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오늘 청담동 피부과 갔다 왔죠?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요. 당신이 오미란이라는 여자랑 함께 있는 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미라는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야. 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시작?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이혼하자, 정희야. 서로에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지만 정희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민준이 이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민준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이제 너도 미련 버리는 게 좋겠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위로는커녕 오히려 남편 편을 드는 거였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일주일 동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낸다고 했죠. 정희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와 오미란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오미란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온 거였죠. 세 사람은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말이에요. 정희야,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정희도 소파에 앉았어요. 오미라는 민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어요. 민준은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야, 이혼 서류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정희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오미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도 이해해요.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도 이혼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민준 씨와 제가 앞으로 함께할 계획이 있어서요. 정희는 오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여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정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정희야. 이제 미련 두지 말고 도장 찍자. 위자료도 적당히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위자료? 25년의 세월이 돈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는 3억 원, 양육비는 수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200만 원. 재산 분할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오미라는 은근히 조급해 보였으며 시어머니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이미 끝난 거잖아. 빨리 도장 찍고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희야, 이러지 마. 우리 둘 다 힘들잖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 정희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요? 좋아요. 그럼 제가 사인할게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오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대신 마지막으로 제 서류도 하나 읽어주세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푸른색 표지의 등기권 리증이었어요. 민준과 오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등기권 리증이에요. 청담동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미란이 황급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주소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주소, 우리 클리닉이 있는 건물인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신 병원 건물 제 거예요. 정확히는 제 명의로 되어 있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정희, 너 언제 이런 건물을 샀어?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지 않았어요. 원래 제 거였죠. 결혼하기 전부터요.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오미란이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주 이름은 분명 윤정희였어요. 취득 날짜는 28년 전이었죠. 결혼 전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게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오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진짜예요. 당신이 운영하는 청담 오미란 스킨클리닉,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예요. 매달 당신이 내는 임대료,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오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주는 정희를 멍하니 바라봤죠. 정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넌 평범한 주부잖아. 어떻게 청담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민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범한 주부,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난 원래 평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정희야, 설명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전 윤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결혼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몇 개의 부동산을 물려주셨죠. 하지만 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제 이름 그대로 두되 관리는 전문 회사에 맡겼죠. 아무도 모르게요. 민주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25년 동안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절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제 재산 때문인 건지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 그냥 평범한 아내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미라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의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시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더 이상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정희는 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민준과 오미란,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정희의 재산 목록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의뢰인님, 이 정도 자산이라면 충분히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미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안 후 오미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공격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 정희에게 오미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 씨, 이번 달 임대료 입금이 늦어질 것 같아요. 클리닉 사정이 어려워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되었구나 싶었죠. 오미란이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관리비도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다음 달에 함께 입금하겠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고의로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2달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경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하지만 오미라는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일주일 후 정희의 집 앞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난폭하게 눌러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죠. 정희야, 내가 미란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2달째 안 내고 있어서 보낸 거예요. 당연한 절차예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절차?
내가 지금 며느리 자격도 없는 주제에 무슨 건물주 행세야? 남편도 못 잡으면서 돈으로 잘난 척하냐? 시어머니의 욕설이 이어졌어요. 정희는 참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전 이제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곧 이혼할 거니까요. 뭐,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는 정희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정희는 재빠르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희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예전에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욕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거였죠.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정희에 관한 기사가 올라온 거였어요. 딸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황급히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 얘기 같은데요. 정희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청담동 건물주의 갑질 논란, 세입자 의사 괴롭혀.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언론에 제보한 거였어요. 기사에는 정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입자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리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오미란은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저는 이 클리닉을 10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요. 오미란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정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댓글에는 정희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물주 갑질 진짜 심각하네요. 돈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수연이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대응해야 하지 않아요? 수연이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대응하면 더 커질 수도 있어.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야겠구나.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정희의 명예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죠. 동네 사람들도 정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아는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정희를 피해 지나갔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정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죠. 다행히 수연이 집에 있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정희는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 몸과 마음을 좀 쉬셔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배신했고 시어머니는 등을 돌렸으며 세상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죠. 수연이 병실에 들어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딸만큼은 자신의 편이었죠. 입원 중에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정희, 병원에 입원했다며? 몸조리 잘해. 그리고 이혼 서류는 언제 사인할 거야?
정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건강보다 이혼 서류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죠.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미란이 보낸 거였습니다. 정희 씨, 이혼하시면 위자료 대신 제 병원 지분을 드릴게요. 그럼 건물 임대 문제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미라는 끝까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정희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정희의 눈가에 서서히 강한 결심이 번졌어요. 태어나면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쓰겠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후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딸 수연과 마주 앉았어요. 수연은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이번 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죠. 딸은 엄마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숨겨온 게 있어. 이제 얘기해 줄게. 정희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것, 결혼 전부터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왜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지를 말이죠.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외할아버지가 윤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알던 그 윤 회장님? 그래. 내 외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엄마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어. 하지만 엄마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살았지. 정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숨지 마세요. 세상이 엄마를 너무 얕봤잖아요. 아빠도 할머니도 그 여자도. 이제는 엄마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해요. 정희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연이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줄 몰랐죠. 정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다음 날 정희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투피스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앞코가 뾰족한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25년 만에 다시 찾은 윤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정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의뢰인님,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려고요. 오미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2달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으니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건도 대응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정희가 덧붙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정희는 곧바로 재산관리회사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온 곳이었어요. 회사 대표는 정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제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대표는 정희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정희는 서류를 펼쳐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청담동 건물 외에도 강남의 상가 2곳, 판교의 오피스텔 1동, 그리고 증권 계좌의 주식들까지. 정희가 소유한 자산은 총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모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대표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희를 아껴주던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정희의 연락에 반가워하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로 그 여자 병원을 내쫓을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임대료를 안 내는 세입자를 그대로 둘 순 없잖니. 그리고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대가를 치러야지.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정희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준비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의뢰인님, 내용 증명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직접 전달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겠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정희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들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청담 오미란 스킨클리닉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데스크 직원이 정희를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원장님 계신가요? 중요한 일로 왔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가 오미란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오미란이 나왔어요. 정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정희 씨, 왜 오셨어요? 오미란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오미란에게 건넸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2달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셨으니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합니다. 오미란은 서류를 받아들고 황급히 펼쳐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가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드렸죠. 하지만 당신은 임대료도 안 내고 오히려 저를 언론에 팔아넘겼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미라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곤란해서 그랬던 거예요. 임대료는 곧 낼 테니까 계약 해지는 철회해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1달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그게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에요.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희 씨,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당신을 봐줄 수 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오미라는 뒤에서 뭔가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클리닉을 나온 정희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미란이 바로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정희야, 내가 미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며? 민준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조치를 한 거예요. 임대료를 안 내니까 계약을 해지한 거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이러지 마. 우리 대화 좀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민주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요? 당신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대화할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민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정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계약 해지 통보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오미란이 함께 서 있었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나 물을 대접하지 않았죠. 정희는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아니니? 미란 씨는 10년 넘게 그 건물에서 클리닉을 운영했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임대료를 2달이나 안 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 기사건도 제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희는 오미란의 연기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 리 없었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용서는 못해요. 당신은 제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요. 저도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소요? 네.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 중이에요. 각오하세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나섰습니다. 정희야, 이러지 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미란이 사과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정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좋게 해결하자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돈이 좀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거야? 정희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전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당한 것들에 대한 대가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예전과 너무 달랐죠.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오미란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하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협상은 가능하죠.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당장 입금하세요.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언론에 내세요. 당신이 거짓 기사를 냈다는 내용으로요. 오미라는 당황했어요. 공개 사과요? 그럼 제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제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당신 때문에요. 공평하게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중재하려 했어요. 정희야,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정희는 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혹하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이 가혹하지 않았나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갔잖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희는 세 사람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오늘까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거예요.
강제 퇴거도 불사하겠어요. 오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세 사람은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정희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정희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에요.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수연은 엄마를 격려했어요. 정희는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다음 날 정희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결혼 후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이었죠. 친구들은 정희의 연락에 반가워했고 만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정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달라진 것 같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친구들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응원했죠. 정희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의뢰인님, 오미란 씨 측에서 협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전액 입금하겠다고 하고 공개 사과도 하겠다고 하네요. 정희는 전화를 듣고 놀랐어요. 예상보다 빨리 굴복한 거였죠. 정말요? 그럼 공개 사과문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싶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과문 초안을 받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거였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였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오미란의 공개 사과문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 기사를 냈다는 내용이었죠. 정희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명예는 회복됐어.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민준과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오미란의 공개 사과문이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민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죠.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오후 3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최종 협상을 제안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나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청담동 제 건물에서 만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그쪽을 원했어요. 정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미란의 클리닉이 있던 바로 그 건물이었죠. 아이러니했어요.
오후 3시 정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담동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이미 민준과 시어머니, 오미란이 와 있었어요. 민준의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정희는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정희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고 오미라는 정희를 피하려는 듯 시선을 내리깔았죠. 일행은 건물 3층의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오미란의 클리닉이 있던 바로 그 층이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었죠. 오미란은 이미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측 모두 법정 소송보다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 측 제안을 들어보죠. 민준의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위자료는 5억 원, 재산 분할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체를 정희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수연 씨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진 조건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가 너무 적네요. 저는 10억 원을 원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10억?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정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과하다고요? 25년의 세월이 10억으로도 모자라요.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준 상처들.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싼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돈만 밝히는구나.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정희는 시어머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존엄성의 문제예요. 저도 당당하게 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저희도 형편이 있어요. 10억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정희는 오미란을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은 이 대화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이건 저와 제 남편 사이의 문제니까요. 오미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의 기세에 눌린 거였죠. 민준의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그럼 7억 원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자신의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받아낼 만한 금액이었죠. 좋아요. 7억 원으로 합의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민준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저와 수연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이 원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내가 손녀를 못 만나?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잘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어, 정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양측은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최종 내용을 확정했죠. 모든 것이 끝나자 정희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민준도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희는 민준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먼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싸움이 끝난 거였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정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의뢰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어요. 변호사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수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수연은 엄마를 꽉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자유예요. 정희는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정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정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정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이혼 합의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청담동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정희는 그동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미란이 떠난 건물 3층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꾸몄죠.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정희 뷰티 힐링 센터. 정희가 직접 만든 공간이었어요. 단순한 피부 관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종합 힐링 공간이었죠. 피부 관리는 물론이고 심리 상담, 요가 교실, 재취업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정희는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혼했다고,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오픈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정희는 센터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밝고 깨끗한 공간, 편안한 소파들, 벽에 걸린 따뜻한 그림들. 모든 것이 정희가 원했던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멋져요. 엄마가 이런 걸 만들 줄 몰랐어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개원 첫날, 정희는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정희는 걱정도 됐죠.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죠. 정희는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대표 윤정희예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한 5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 여기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그날부터 센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사람, 자녀들이 독립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죠. 정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겨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죠. 한 달 후 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방송국에서 정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정희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인터뷰 당일 정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이혼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가 함께 제 집에 와서 이혼하라고 했을 때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가 변화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희로 사는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센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네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죠.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는 시어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정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여자랑도 결국 헤어졌어. 돈 문제로 싸우더니 결국 갈라섰지. 이제 혼자 지내고 있어. 나도 혼자야. 수연이 보고 싶은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나더구나.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미움도 있었지만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일들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일들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너무 몰라봤어. 정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이 만나시고 싶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천천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햇살이 청담동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도 햇살처럼 따뜻해졌죠.
모든 것을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수연과 함께 센터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더라. 정희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죠.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윤정희였죠.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정희는 두 팔을 벌려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자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윤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5년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정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희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